도대체 왜 운명은 가장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평생을 믿어온 사랑이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45화, 46화는 시청자들의 심장을 먹게 할 충격적인 전개와 함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처절한 가족애를 그려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꺼져가는 생명등과 한 여자의 26년 거짓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서늘한 긴장감이 감도는 이지혁의 사무실입니다. 33살, 남부러울 것 없는 건축가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지혁. 하지만 그의 가슴속 심장은 이미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절친한 친구이자 박진석 회장의 아들인 박성재는 지혁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너 심장 이식 못 받으면 몇 달 안에 죽는다며. 지혁아, 제발 아버지께 말씀드려. 성재의 목소리는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담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보다 아버지가 받을 상처가 더 두려웠던 것이죠. 나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 살 수 있는 동안은 말이야. 두 남자의 팽팽한 대화가 오가던 그때 사무실 문 밖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장남 지혁이 안쓰러워 집밥 도시락을 정성껏 싸들고 온 아버지 이상철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심장 이식과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버지 상철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니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누가 죽어? 상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상철은 아들의 멱살을 잡을 듯 다그칩니다. 제대로 말을 좀 해봐. 내가 들은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란 말이야, 이놈아. 결국 지혁은 무거운 입을 뗍니다. 그는 사실 도쿄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대기자가 너무 많아 자신의 차례가 오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진단 결과까지 지혁은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상철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같이 건강한 놈이 집에 스포츠용품이 가득한 내가 왜 심장이 나빠? 지혁은 몇 달 전 몸살로 응급실에 갔을 때 이미 바이러스성 심근염이 시작되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이 악화되어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지혁은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머니랑 지환이, 수빈이가 모르게 해주세요. 살 수 있는 동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상철은 당장 다른 병원에 가보자며 아들의 손을 이끌지만 지혁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 차분했습니다. 결국 상철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성재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재벌가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오히려 당당하게 박진석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제 깨진 관계니까 우리 우아하게 이혼해요. 하지만 박진석의 반응은 고성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혼? 내가 이혼을 왜 해? 당신하고 재혼할 때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고졸에 사별녀에 식당 종업원에 꽃뱀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당신을 선택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면
내가 26년 동안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박진석은 고성희가 소박한 척하며 자신을 속여온 모든 과정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남편 몰래 진짜 비밀 금고를 만들어 현금과 수표를 가득 채워두었지만 박진석은 집 인테리어를 할 때 설치된 리모컨 장치를 찾아내 그 금고를 이미 털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인다는 걸 알고 나서 나도 당신만큼 머리가 돌아가거든. 박진석은 고성희가 아들 한우진의 간이식을 위해 딸을 찾아냈고 그 딸을 죽었다고 거짓 사망 신고까지 했다는 파렴치한 진실을 들이댑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재산이 빼앗긴 사실에 분개하며 그건 내 재산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해준 것도 사랑이고 진심이었어. 라고 외치지만 박진석은 냉소할 뿐이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영나의 결혼도 내 허영을 채우기 위한 거였지. 결국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단돈 2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만을 남긴 채 그녀를 집에서 내쫓습니다. 나를 만나기 전 식당 종업원 하던 그 밑바닥으로 돌아가. 이게 26년간 나를 기만한 너에게 내리는 벌이다.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지만 박진석은 정신병원에 보내버리겠다며 그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고성희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내가 당신을 다 몰랐구나라며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고성희가 찾아간 곳은 딸 박영나의 작업실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딸을 보자마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연락 한 통 없니라며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돈줄을 막아버리자 딸 영나가 가진 주식을 팔아 이혼 소송 비용 2억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빠 집안에서 받은 돈을 엄마한테 드릴 수 없어요. 엄마가 벌 받을 일을 했잖아요. 영나는 엄마가 아빠에게 빌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송을 하겠다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성희는 내가 엄마가 맨발로 쫓겨난 걸 보고도 그러니? 라며 카드라도 달라고 매달리지만 영나는 아빠 명의의 카드라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영나는 현금 50만 원만을 엄마에게 건넵니다. 고성희는 고작 50만 원? 당장 1,000만 원 송금해. 라며 소리치지만 영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딸에게까지 외면당한 고성희는 텅 빈 거리에 홀로 남겨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박진석을 향한 또 다른 복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당장 머물 곳도 소송을 맡길 큰 로펌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의 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의 인감 도장을 몰래 빼내 부동산 7개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한 변호사는 수임료가 없다는 말에 난처해하지만 고성희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성공 보수로 20%를 드릴게요. 박진석이 묶어놓은 내 부동산들, 보증금 전세금 빼도 400억이 넘어요. 승소하면 보수만 80억입니다. 80억이라는 거액의 성공 보수 앞에 변호사는 결국 고성희의 손을 잡습니다. 고성희는 이 소송이 승소하면 박진석의 유책 사유가 되어 이혼 소송까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협박을 대비해 비밀 유지 조항까지 넣으며 철저하게 전투 준비를 마칩니다. 박진석, 당신이 원하는 바닥으로는 절대 못 가. 고성희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역의 시한부 사실을 아는 이상철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지역은 가족들 앞에서는 밝은 척하며 보쌈 배달을 제안하지만 매운 막국수조차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상철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게 내가 누리고 싶은 일상인 거냐? 라며 말없이 눈물을 삼킵니다. 하지만 막내 수빈은 예리했습니다. 수빈은 박성재가 집 앞에서 울며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의구심을 품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찾아가 우리 아빠 암이야? 오빠는 왜 울었어? 라며 따져 묻습니다. 성재는 처음에 허락을 받으러 왔다가 혼나서 그런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수빈의 추궁을 이기지 못합니다. 수빈아, 너는 절대 안 흔들리고 감당할 수 있지? 지혁이가 아파. 오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빈은 충격에 휩싸여 오열합니다. 이 지역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지은호 역시 진실의 문턱에 도달합니다. 지역이 요즘 수상한 약을 챙겨 먹는다는 것을 눈치챈 은호는 직원에게 지역의 병원 진료 시간을 묻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약을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정체를 물어보고 그것이 심장질환 관련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지역이 왜 그토록 자신을 매정하게 밀어냈는지, 왜 공사 구분을 하자며 선을 그었는지 그 처절한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지역은 아버지 상철과 함께 병원으로 향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냉정한 진단을 내놓습니다. 심장 이식은 뇌사자의 심장이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상철은 의사에게 인공심장이라도 안 되냐며 매달리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침묵뿐이었습니다. 지역은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일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 안 채워도 돼요. 지금 이대로가 고마워요. 지역의 나직한 목소리에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자의 슬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외칩니다. 우리 지역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45화는 이처럼 꺼져가는 생명과 타오르는 욕망이 교차하며 끝을 맺습니다. 장남 지역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아버지 상철,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도 80억짜리 소송을 준비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고성이. 얽히고 설킨 이들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화려한 날들 46화 이야기의 서막은 박진석 회장의 집에서 쫓겨나 벼랑 끝에 몰린 고성이의 차가운 눈빛으로 시작됩니다. 권력과 부를 향해 평생을 달려온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분노와 초조함 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한 변호사를 만나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제안을 건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박진석 회장으로부터 근저당을 풀게 만들 비책이 있다는 것이었죠. 고성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절대 소송까지 못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수임할 돈도 시간도 내 편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박진석 회장이 자신을 빈털터리로 생각하고 방심할 때 정식 소장을 작성해 사진을 보내면 분명 반응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그 돈을 받아 이혼 소송의 계약금으로 삼겠다는 계산이었죠.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난처해했지만 고성이의 욕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승소 여부보다 중요한 건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산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 뒤에는 박진석 회장의 차가운 감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어디로 튈지 어떤 악수를 둘지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이 지역의 곁을 맴돌던 지은호는 우연히 지역의 책상에서 의문의 약봉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완벽하고 차갑기만 했던 선배. 지역이 남몰래 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은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역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친구에게 약 목록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역이 앓고 있는 병은 심장 기능이 극도로 약해져 몸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신부전일 것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은호는 그동안 지역이 왜 자신을 그토록 매몰차게 밀어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나한테 그런 거였어. 자기 혼자 또 나 위해준다고 피하고 아닌 척하고. 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을 열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은호는 곧장 신부전의 좋은 음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병도 아닌데 왜 혼자 짊어지려 하느냐며 이제야 마음을 열게 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지역의 자존심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 역시 아들의 병을 알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33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그였지만 정작 아들의 심장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상철은 아내 김다정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들이 먹는 것 하나라도 건강하게 챙겨주고 싶은 부성이었죠. 상철은 지역을 찾아가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내 도시락 싸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거라도 내가 좀 하게 해주라. 지역은 건강식 배달을 받기로 했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아들이 출근한 뒤 몰래 도시락을 만들어두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한 부자 사이였지만 그 도시락 통 안에는 아들이 제발 살아주길 바라는 아버지의 숭고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의 절친 박성재와 지역의 여동생 이수빈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은 성재를 만나 수빈과의 교제를 허락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생을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 것이죠. 하지만 성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리 집 지금 완전 개막장이다. 수빈이를 이런 집안에 들이고 싶지가 않아. 박진석 회장과 고성의 사이의 권력 다툼, 그리고 집안에서 쫓겨난 고성이의 악행으로 인해 성재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성재는 수빈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신의 상처 많은 가정사에 수빈이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역은 그런 성재에게 누가 결혼하래? 연애하라고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본인이 아파 보니 가장 소중한 건 서로에게 간절한 상대가 곁에 있다는 행복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상철의 별명을 얼리라고 부르며 격식 없이 지냈던 은호였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지역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의 가족 또한 소중해진 것이죠. 지역 선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처럼 부르기가 어려워졌어요.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지,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이상철은 은호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 좋다며 허허 웃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은호의 목소리에서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철은 이제야 아들이 행복해질 기회를 잡았는데 심장병이라는 잔인한 운명이 그 앞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을 쳤습니다. 상철은 수빈이 준 노트북으로 심장 이식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역이야? 나를 데려가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울부짖는 아버지의 통곡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욕망의 화신 고성이는 변호사마저 사건을 포기하자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뻔뻔하게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너 때문에 쫓겨났으니 널 찾아올 수밖에. 내가 준 돈에서 2억 줘. 2억 주면 우진이 영원히 놔줄게. 자신의 친아들인 우진이를 볼모로 딸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고성이의 모습은 인면수심 그 자체였습니다. 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 2억에 아들을 팔아넘기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단돈 2,000원도 주기 싫다며 맞섰습니다. 그때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괴롭히는 고성이를 향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당신 딸이라고 왜 은호를 괴롭혀? 지역은 고성이를 밀쳐내며 은호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의 약해진 심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끝까지 은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은호가 챙겨주는 허브티와 음식들을 보며 그녀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지역은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은호 씨는 내 회사 직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명심해요. 하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역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선배가 다 나을 때까지 곁에 있을 수 있다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더 이상 어긋나고 싶지 않다고 울먹였습니다. 결국 지역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은호를 바라보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너야 나는 그냥 심부전 환자가 아니야.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라고. 그 말은 곧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잔인한 희망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지역의 고백은 애절한 여운을 남기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말미 고성이는 수수한 차림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이라고 합니다.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녀가 던진 이 승부수는 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지역은 과연 기적적으로 심장 이식 대상자를 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호는 이 가혹한 운명 속에서 지역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뒤엉킨 드라마 화려한 날들. 한 남자의 무너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약은 아마도 은호의 변치 않는 사랑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역의 선택과 은호의 헌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회차 요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